다음 상황은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침묵할 때입니다. 퍼실리테이터는 침묵도 의견이라고 보는데요. 그러나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면 그 의중을 누구도 알 수 없으니 제가 권장드리는 점은 만약 불편한 점이 있다면 불편함을 꺼내어 다루어 가보자. 다른 구성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들어보고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방법을 찾아보자.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도 합니다.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? 앞서 설명드린 겉도는 논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.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지양할 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침묵을 단순히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해했는지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지 않고 진행을 쭉 이어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. 참여가 저조하거나 침묵이 있는 상황이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또는 전반적으로 참여자들이 그러한 상황인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만약 전반적인 기조로 회의에 대한 이해나 상황을 센싱하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겠습니다. 이 센싱과 대응은 앞서 겉도는 회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 한 사람 내외의 상황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쉬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상황들을 물어보고 그 상황을 다뤄갈 수 있는 상황인지 다음에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등을 대화로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회의의 취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요.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소중하고 그렇게 다뤄가려고 하니 생각나는 의견이나 말씀하고 싶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합니다. 이러한 상황의 대응의 기반에는 그를 몰아세우거나 방해꾼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보지 않고 그 상황에 보이는 행동에 전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필요하다면 안내를 혹은 요청을 하며 이 상황을 다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외에 추가 팁으로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도록 회의 사전 또는 진행 중에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공유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회의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참석했는지, 정보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엉뚱하게 그저 불려와서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참여자에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했었던 부분인데요. 잠시 복습을 해보셔도 좋습니다. 둘째로 회의의 목적과 결과물을 다시 한번 게시하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. 이것은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의 가치와 의미 부여를 통해 과정에 참여해 볼 수 있는 동기를 촉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세 번째는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2강의 심리적 안정감을 배울 때 인지된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학습한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요. 사람들은 누구나 엉뚱하거나 시간 낭비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, 즉 의미 있는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회의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결과물을 반영하고 활용할지 이 측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회의 설계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. 바로 정해진 것과 정할 것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경계에 대해 참여자들에게도 안내가 필요하다면 시작하면서 안내를 해주는 것입니다.